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무기 얘기를 해봅시다. 진짜 그 열병식만 보면서 뭐 무슨 뭐 사람들이 뭐 해설 보고 뉴스 본 사람들은 진짜 중국이 막 진짜 야, 이제 미국 뛰어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냉정하게 봅시다. 중국산 무기들에 대해서 막 쪼은 사람들 많더라고. 한국 언론들 보니까 한국 언론사들 거의 뭐 진짜 중국의 무기들을 핥아주다가 혓바닥을 거의 똥꼬에 갖다 댔어. 그렇게 빨아줘야 되나? 그 배운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자고. 냉정하게. 자, 요번에 중국에서는 제일 큰 변화는 일단 무인기 체계들을 많이 보여줬죠. 무인기들. 무인 항공기, 무인 드론, 무인 전투 강아지, 무인 잠수함, 무인 탱크, 뭐 무인 헬기, 뭐 이런 것들, 무인 시리즈들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돋보이고 싶었던 게 무인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이 무인기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뭡니까? AI, 알고리즘, 칩,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뭐 걔네들이 전문가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문가는 중국은 지금 이미 미국이랑 맞먹고 있다. 아,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미국이랑 맞먹는다. 아, 걔 뭐 하는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아직 멀었다. 딱히 새로운 게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미국을 초과했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냥 평등하다까지가 맥시멈이야.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여러분들 뒤에 진짜 내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자, 일단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딱히 새로운 게 없었다. 뭐가 없느냐? 일단 그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내세우는 무슨 뭐 뚱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리즈들 있잖아. 미사일 시리즈. 미사일은 이름 똑같고 뒤에 숫자만 바뀌었다. 원래는 동풍 41이었는데 요번에 61로 돼가지고 나왔네? 바뀐 건 숫자밖에 없다. 뭐가 더 바뀌었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야. 그냥 숫자만 바뀌었어. 진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거기 있는 그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 미국이 뭐야, 그냥 우주 정복도 가능해. 그만큼 진짜 좋아졌는지, 실제 작동을 하는지, 무인기라며 훈련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알고리즘 뭐 영상으로는 거기 중국이 뭐 전투계 이런 거 훈련시키는 영상들 많이 나왔잖아. 그 영상은 찍기 나름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옛날부터 중국은 외국에서 기술들을 많이 훔쳐다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죠. 다양한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뭐 TV, 핸드폰, 뭐 한국 것도 베껴가고 일본 것도 베껴가고 미국 것도 베껴가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다양한 물건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따라잡은 것들도 있죠. 그죠? 얼추 따라잡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걸린 시간이 한 20, 30년 되죠. 하지만 팩트로 얘기하자면 20, 30년 됐지만 물론 따라잡은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것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들이 못 따라잡은 것들이 많죠. 핸드폰만 봐도, TV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만 봐도 아직 중국이 못 따라잡은 분야가 있어요. 20,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가전기기 얘기잖아요. 무기는 얘기가 달라. 중국 가전제품들 잘 팔리는 거 있죠. 왜 잘 팔리냐? 싸니까. 싸게 파니까. 얼추 따라가지만 싸잖아. 성능을 막 오리지널의 100%까지 못 따라잡아. 하지만 7, 80%는 따라잡는데 가격은 20, 30%대야. 무기에서 이게 먹힐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기는 다른 분야 얘기예요. 무기는 더 첨단 기술이야. 인정할 부분은 이런 건 인정해야죠. 중국의 뭐 기술, 전자기술이든 그게 무기 기술이든 당연히 옛날이랑은 비교 못하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중국도 강해졌어. 맞아. 심지어 중국의 몇몇 기술들은 걔네들만 제일 앞서가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이 무기에서 진짜 정말 미국의 무기들이든, 그리고 여러분들 무기하면 한국 빼놓으면 안 되지. 한국 무기가 왜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국 무기도 과연 그만큼 따라잡았을까? 그거는 의문이야. 왜 지금 이 시장에 한국의 국방주들이 왜 계속 올라가는데? 그건 여러분들 돈은요 거짓말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건데 살짝 얘기하자면, 전승절 당일 중국의 주식 대폭락했습니다. 중국의 국방주들이 대폭락을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돈은 장난을 안 쳐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타일이 일단 무기 쪽으로 중국은 계속 산업 스파이를 보내면서 많은 기술들을 훔쳐가서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기 쪽 기술도 이거를 훔쳐갈 수 있을까? 갈 수야 있겠지만 일반 기업이 기술처럼 훔쳐가기 쉬울까요? 절대 아니지. 그러면 중국이 그거를 직접 연구 개발해내야 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중국의 마케팅, 중국의 발표 이런 것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중국은 언제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미사일이 한 개 있어. 그 다음에 중국 미사일을 또 이렇게 한 개 있어. 그러면서 중국은 이 미사일을 딱 내면서 이거는 미국의 그 미사일과 지금 거의 뭐 똑같다, 따라잡았다, 심지어 우리는 앞서 나간다. 발표는 이렇게 먼저 해. 왜냐? 이거를 쓸 일이 없거든. 이게 쓸 일이 어딨어, 이 미사일을. 중국이 미사일 쏘는 거 봤어요? 중국 미사일 실험하는 거 어디 들어본 적 있어? 걔네들은 안 해. 하면 탄로 나거든. 그러니까 발표만 일단 해. 그리고 계속 따라잡고 있는 거야. 계속 따라잡아. 이 미사일을 일단 딱 꺼내가지고 이거 우리 미국보다 잘 만들었어. 미국 끝났어.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러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의 군부대, 여러분들 중국 군인이 어디 가서 막 작전 수행하고 막 뭐 침투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과연 그 무기들이 진짜 그냥 좋아 작동한다고 치자, 중국의 군부대들이 그걸 막 실전에다가 바로바로 팍팍팍 해가지고 막 쏘고 막 전술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군인 진짜 참 군인일 것 같아요? 물론 참 군인들도 있겠지. 하지만 중국 군인 사회에서도 비리는 엄청 많아요. 군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빽 있어야 군인 돼요. 내 친구도 실제 중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인데 집에 돈이 졸라 많아. 빽으로 군대 들어갔어요. 애가 워낙 사회에서 사고 치고 막 맨날 노니까 빽으로 군대 넣어줬어. 그런 군인들도 꽤 많아요. 중국 축구를 생각하면 돼.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왜 어떻게 축구 잘하는 그 10명을 못 모으냐? 다 빽으로 축구 선수 뽑으니까. 그러니까 전투력 안 나오지. 군인도 마찬가지야. 아니 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걔네 진짜 전문가 맞아? 여러분들 미국은요, 전술, 훈련 이런 게 실제로 미국은 보여주잖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여주잖아. 얼마 전에 이란, B2 보여줬잖아. 미국은 실제로 빌라덴 사건 때도 그렇고 미국은 실제로 군부대, 군인들, 작전 이런 거 전술 이런 걸 보여줘. 입증되잖아. 중국이 그런 거 한 적 본 적 있어요? 중국 군인들이 실제로 그 실전에서 군인들이 팍팍팍 해가지고 막 따다다다 팍팍팍 막 쏘고 그런 전술이 있을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대놓고 깔보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참 군인들도 있고 좋은 기술의 무기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무슨 매체에 나온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돈 받았어 그렇게 빨아주게? 너무 빨아줘.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거는 미국 상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거의 지구 통치를 해야 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대비하는 건 맞아요. 물론 깔보면 안 돼. 내가 지금 대놓고 깔보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빨아줄 필요가 있나? 군인들 훈련 잘 돼 있어? 무기들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기만 강하다고 그냥 포탄만 많다고 그게 전쟁이 되나? 전술이 중요해요. 전술이. 미국은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해요. 중국은 실전 경험 자체가 없어요. 중국 실전 경험이 최근 중국이 해방된 후에 실전 경험이 있나? 제가 여러분 그것도 정리해 왔거든. 겁나 웃겨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도 봐야 돼. 이거는 어떤 한 해외의 전문가가 분석한 건데 난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자, 만약에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럼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붙을까? 중국은 계속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그 국방력을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막 뭔가 쓰는데 일단 두 나라 돈 쓰는 것 자체 양도 달라. 미국은 천조국이고 미국이 국방에 투자하는 비용은 2위부터 10위까지 전체 나라를 다 합친 것도 미국한테 안 돼. 돈 투자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 미국이랑만 싸울까? 단순하게? 아니야. 중국이 상대해야 될 거는 미국, 일본, 대만 당연히, 그 옆으로 가면 필리핀, 호주까지, 거기다 더 나아가면 유럽, 이런 나라들이랑 맞붙는데 어디 가서 무슨 작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게 실제로 무기의 화력이 그만큼 세든 그만큼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간에 보여주잖아. 일단 열병식으로 보여줘. 보여주면서 우리가 핵탄두가 몇 개나 있냐는 둥 이걸 계속 얘기를 해. 하지만 진짜 전쟁 때는 이게 전쟁을 안 해. 이걸로 해.
중국 스타일이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걔네들은 전쟁을 하는 걸 절대 싫어해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 죽어도 싫거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얘기로 관시, 돈, 접대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국 스타일이야. 절대 전쟁 안 해요 걔네. 절대 걔네들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려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걸만 따져보면 돼. 중국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고 이게 위험이 생긴다? 공산당은 절대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조금의 리스크도 감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만을 쳤다. 중국이 진짜 대만을 쳐.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을 쳤을 때 승률이 몇 프로고 한 몇 프로의 확률로 중국 공산당이 와해될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 위에 애들 지금 공산당 안에 그 서열 높은 애들이 지금 잘 해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해가지고 자기가 이토록 누리고 있는 최상의 삶을 자기 손으로 없앨 이유가 있어? 없어요. 절대 안 해. 그냥 뭐 미국이 진짜 밀고 들어간다 하면 그냥 미국이 원하는 거 주고 말지. 그게 걔네들한테는 훨씬 덜 손해거든. 왜? 그냥 미국이 원하는 거 주고 우리는 계속 황제 같은 삶을 누리면 되니까. 생각을 해봐. 아유 진짜. 요즘은 또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뭐 나같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은 이거예요. 난 중국에 대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 진실만 얘기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이거는 혐중에다가 혐중 선동이다. 나는 혐중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참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주류가 되고 사람들은 걔네들을 믿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 나보고 조회수 빨고 뭐 돈 많이 버니까 하는 거겠지. 조회수를 봐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 조회수를 한번 봐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고 어느 쪽이 돈을 더 버는지. 저는요 그냥 정말 이런 진짜의 모습, 정말 숨어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하는 이런 뒷이야기 뒤에 숨어져 있는 내막들 이런 걸 아는 거를 전 되게 좋아해. 재밌잖아.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거를 알게 됐는데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고 나는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 중국 군이 과연 그 무기들을 잘 작동시킬 수 있고 중국 군인들은 잘 훈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무기가 진짜인지, 그리고 중국 군들은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 군의 주요 전투 경험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전쟁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뭘로 싸울 때? 인해 전술이잖아. 그냥 사람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전술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아니지. 이거는 그냥 휴전으로 끝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62년 중국이랑 인도 전쟁, 히말라야 국경 분쟁. 여기서 뭐 했어? 중국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일단 인도군을 격파를 했어요. 격파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점령한 뒤에 자진철수를 하고, 그때가 어떻게 됐느냐? 국제적 고립을 초래를 했고 이후 인도가 군사력 강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승리가 아니야. 그냥 인도가 뭐야 얘네들 안 붙은 거야. 근데 중국이 그때는 공산당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국제적 고립되는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빼자. 이게 승리입니까? 이게 전쟁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 뒤에 중국과 소련도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1969년 우수리강, 소련과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했고 중국군이 선제 타격으로 일부 전초기지를 점령. 옛날에 중국이 먼저 소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곧 소련군의 반격, 중국군 피해 심각, 그리고 완전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깨갱해서 돌아오고. 여러분들 소련군은 실제로 그때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야, 이거 보면서 중국이 옛날에 뭘 믿고 이렇게 설쳤는지 몰라.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중국이 응징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으로 쳐들어갔어. 미친 새끼야. 지들이 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국경 도시 몇 개 점령 후 또 철수. 중국군 2만여 명이 사상, 장비와 지휘 체계의 낙후함이 바로 드러났고 결국은 베트남한테 발리고 베트남은 자기들은 하노이 수도를 지켰다 이러면서 승리선언. 국제적 평가는 중국은 패배. 전쟁이라는 거는 속전속결이 없어요.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전쟁 한번 볼까? 최근에
그 후로 1979년 이후로 중국이 전쟁을 했던 적이 언제냐? 2020년 인도와의 갈완 계곡에서의 충돌. 그때 중국군과 인도군이 곡괭이 들고 싸웠어. 막 머리 터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이게 최근 중국의 전쟁이에요. 공식 발표에서 중국은 사망자가 4명이고 인도는 20여 명 사망. 그러면서 중국은 전술적으로 중국이 우세했다. 야,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뭐 전술이 어딨어. 근데 그때 국제 여론은 중국을 침략자, 도발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쳐줘야 되나? 자, 그리고 중국의 특수부대. 여러분들 특수부대 하면 또 미국의 특수부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 뭐 빌라덴 제거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작전 미국의 특수부대들은 많이 보여줬어. 특수부대들이 어떻게 가서 누구를 뭐 타겟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기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보를 어떻게 빼내며 내부 지원 외부 지원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미국은 B2 한 개 딱 띄워주면서 전투기 띄워주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는 미국은 많이 보여줬는데 중국은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의 특수부대, 뭐 중국에도 뭐 특수부대가 있대. 뭐 이러면 뭐 이상해. 아무튼 특수부대가 있다는데 이 특수부대들은 어디 쓰느냐? 내부 진압. 중국의 특수부대들은 중국인들 때려 눕힐 때 엄청 많이 동원됐어. 반정부 시위나 어디 어디 시위를 한다든가 어디 중국인들이 그때 걔네들이 동원되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시위할 때 그 특수부대들 나와가지고 저번에도 보여줬잖아. 애들 고등학생들 존나 패는 거 특수부대야 그게.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해외 실제 특수작전이라든지 어디 누구를 구출한다? 없어. 큰 성과를 거둔 사례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태국 그 국경에 무슨 그 범죄 집단 거기 소탕할 때도 그 진짜 중국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털고 애들 인신매매 집단 보이스피싱 집단 얘들 다 때려 눕히고 했는지 알아? 그냥 그쪽 지방 정부에 연락해가지고 아유 야 이거 지금 일 국제적으로 커진다. 야 거기 중국 애들 많이 잡혀있다며. 야 거기는 좀 보여주기 싫이라도 없애자. 야 그래야 계속 해먹을 거 아니냐. 안 봐도 뻔해. 쿵짝 맞춰가지고 그래 그쪽에 그 지역 한 개 터는 걸로 우리 합의하고 거기 애들 구출하는 거 우리 뉴스에 한번 딱 띄워주고 또 송환도 하고 니들도 이미지 만들고 이런 식이야. 중국 인민이 어디 납치돼가지고 중국 인민이 어디 나라 어느 전쟁 지역에서 어떤 곤란에 놓인 적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중국이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어. 중국군이 현장 가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위해 가지고 작전 수행하면서 인지를 구하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줘봐. 자, 결론적으로는 왜 중국은 그런 큰 승리가 없었는가? 일단 전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부터 2000년대는 중국이 군사력을 개혁식이라고 해. 얼마나 개혁됐는지는 열병식에서 나와 있는 건데 그 미사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쏠 수 있고 군인들이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계산이에요. 중국은 전쟁보다는 경제 성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산당 체제 유지, 보호 영원히 해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국제적 이미지 관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해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하루 중국이 진짜 실전으로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거는 중국 지금 정부의 특성상 그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실력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 중국은 그 정도로 100% 확신 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움직여요.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중국이랑 맞서는 나라라면 아마 깔보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맞짱을 떠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미국도 알고 있겠지. 결과적으로는 중국군은 전투적 의미의 크게 승리 경험도 부족하고 실전 경험 자체가 별로 없으며 현대 들어와서는 아예 그냥 군사 퍼레이드 경험밖에 없어. 퍼레이드만 주구장창했어. 무기과시. 이거 외에 그거 실제로 출동시켜가지고 어디 폭발시키고 대포 군사 훈련 이런 거 찍어내고 실탄 쏘고 이런 거. 따라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중국 열병식에 보여주는 군사력은 실제 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 힘일 뿐이다. 난 이게 정확한 것 같아.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 물론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인 힘, 이게 정확하다고 봐요. 모든 매체들이 다 추측일 뿐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기가 막 여러 대가 지나갔잖아. 이 무기는 뭐고, 뭐가 개선됐고, 이 무기는 무슨 레이더망에서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씨, 무슨 속도가 얼마나 되고, 광속이 몇 배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 듣다가, 야, 그 정도면 그냥 우주전쟁을 하러 나가. 광속이 무슨 5배? 그냥 뭔가 이 매뉴얼이 있나 봐. 어디서 설명서 뿌려줬나 봐. 그 설명서 보고 다 읽는 느낌이야 그냥. 어찌만 하늘 위로 띄우든지. 와. 근데 진짜 그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지금 추구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안 나왔대. 6세대 전투기. 나도 기대했거든. 미국도 아직 미완성인 6세대 전투기. 한국은 5.5세대인가? 6세대. 6세대는 뭐야, 그거. 자, 그리고, 요 뒤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있는데,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진짜. 일단 그 전에 한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국제적인, 이것도 그냥 국제에서 보도한 뉴스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원식 의장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를 했고, 7년 만이고 이런 인사를 했대. 근데 김정은은 그냥 예 하고 끝났대. 근데 국내에서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과 악수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업적. 업적이 어마어마해.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번 열병식에서의 제일 큰 화두는 영생이었어요. 불로장생. 그 다음에 중국의 무기들이 진짜냐 가짜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도 있어. 저거 미사일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미사일이든 아니면 혹은 전투기든 어뢰든 잠수함이든 무인 잠수함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디자인이 다 진짜 거의 비슷해. 거의 진짜 디자인이 너무 단순해요. 매끈하면서 단순해. 물론 그거를 좋게 평가하면 단순한 게 최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면 아예 그냥 발명이 안 돼가지고 저 안에 뭘로 채워 넣어놨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게 과연 작동을 할지. 그냥 둥그런 그냥 쇠통에다가 그냥 앞부분만 빽쪽하게 해가지고 트럭에 씌워 놓은 거 아니야. 저 안에 뭐 담았을지 누가 아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거 그냥 고철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무인 시리즈 빼고는 모든 무기들이 숫자만 바뀌었어. 옛날에는 둥펑 50일, 둥펑 40일 이랬는데 둥펑 60일. 옛날에는 J 얼마였는데 J10이었다. 이번엔 J11, J12.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BH5였다. 그럼 BHU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거야. 숫자가 올라가는데 성능이 올라갔는지 나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